오늘은 3일 전에 발표됐죠. 그 10월 10일에 발표됐던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그 앞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심지어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은데, 그 말 많은 게 이제 왜 많은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시안이잖아요. 이 최종안이 나오려고 하면은 11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12월 말까지 올 내로 이제 최종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안이 확정적인 안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최종안이 이제 발표되기까지 이제 한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발표된 시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안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또 이제 대단히 큰 변화로 이제 이어지는 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 반발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뭐 실제로 이제 이 이전에 발표됐던 또 시안이 있었죠. 그 안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 시안에는 이제 두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수능 개편안이에요.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개편안이 들어있습니다. 내신을 또 이렇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안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안 전부 다 조금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면들도 있고, 또 뭐 잘된 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내신 체계 개편안 분석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발표됐던 안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신을 뭐 상대평가를 하겠다,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어떤 학생의 입시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8학년도 입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해왔던 어떤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평가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교 학점제죠, 그죠?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평가 체계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그런 평가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 취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살려야 되고, 그 취지에 맞게 이제 평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안에서는 이제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 골자로 기본적인 어떤 체계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9등급 상대평가 체계로 가고,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그 2, 3학년에서 선택하는 과목들,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심화된 과목들은 선택 과목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뭐 예컨대 이제 고급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이제 수준 높은 과목들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실용 수학으로 이제 내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은 조금 이제 수준을 낮춰서 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죠? 자기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을 하니까 그 개별 과목들에서 이제 학생 숫자를 뭐 그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대평가를 치르게 되면은 자신있게 선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제 선택한 과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상대평가하면 내 등급이 낮아질 텐데. 대학 입시에서 뭐 불리하다는 건 불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런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 안에서는 이제 이 절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맹점이 뭐냐면은 뭐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상대평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절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성적을 막 퍼준다. A 비율을 굉장히 높게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우리 진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이제 지금 반영하고 있는 현 이제 고등학교 그 평가 체계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100%, 90%, 뭐 70%, 뭐 이런 수준까지 이제 A를 주는 이런 과목들이 허다하게 널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서 과연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가 A라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적 부풀리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 고1 때 상대적으로 평가된 그 1등급부터 9등급 체계의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공통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배우는 거고, 점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심화된 과목들을 공부한
그 수준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입에서의 유불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1 내신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이런 이제 폐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1 때 내가 내신을 망했어요. 그럼 2, 3학년 때 이제 만회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이탈을 하겠죠. 공교육 안에서. 수능에 올인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자퇴를 해서 난 그냥 수능 공부할란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죠. 근데 이제 그게 2, 3학년이 전부 다 상대평가가 돼버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고 2, 3학년 과정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성적 부풀리기로 인한 폐단을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지금 점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등급을 세분화시켜 놓게 되면은 각 등급에 이제 포함되는 1등급, 2등급에 포함되는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 경쟁이 더 과열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절대평가화 되게 되면은 2022학년도부터 이제 입시 시스템이 거의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형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나 지방 사립대에서는 이런 내신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이제 교과 전형이 이제 그 주요한 전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들이 있어서 5등급화 시키겠다. 절대평가를 하는 건 한 트랙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이 절대평가와는 별개로 학생들을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평가를 해서 성적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개편안입니다. 1, 2, 3학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5등급이냐? 이 5등급이 세계적인 이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가 5등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명분이고요.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영국은 6등급이더라고요.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5등급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5등급제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우리처럼 상대평가 5등급이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냥 5등급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 등급별 이제 비율 구간을 좀 듬성듬성 넓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1등급이 4%까지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1등급이 이제 10%로 굉장히 이제 좀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그치 내신 경합이 좀 치열하지 않겠네, 덜 치열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2등급 받으면 예전에는 2등급도 잘한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1등급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예 이제 최상위권 대학 혹은 서울 수도권 대학은 생각도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신 5등급제를 상대평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서술형 평가를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안에서도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중장기안으로 기타로 빼놓은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선택형 시험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이 서술형 평가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 시험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이제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발표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교육청마다 뭐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이 교육청마다 이제 서술형 평가에 대한 지침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 문항을 뭐 20% 이상 반드시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교육청에서 30% 이상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고 저마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통합적으로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등급제와 관련된 발표안을 토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첫 번째로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점들을 지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의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될 때 어떤 안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 고등학교들 여러 일반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학교도 있겠죠.
그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이제 중간에 있으면서 지역 대학이나 뭐 지역에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공공기관, 뭐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가 서로 이제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가 돼서 수업들이 개설이 되고 그 다양하게 개설된 수업들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만들어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강하고자 하는 고급 수학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요. 혹은 또 정수론 과목이 개설이 안 됩니다. 이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우리 학교 인근의 외대부고에서 정수론 과목이 개설이 돼요. 기존에 상대평가일 때는 내가 가서 부담 없이 들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고 학생이 외대부고에 가서 상대평가인데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 범위 내에서 내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필수적인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들을 개설할 여력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 학교 내에서도 내가 상대평가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이제 과목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과목 선택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포기한 안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시행이 돼서 부작용이 생기고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이게 우리 고등학교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미뤄지게 됐네요. 이 안이 확정이 만약 되게 된다면은.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자사 특목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에 있어서 1등급까지가 4%였어요. 그죠? 그리고 2등급까지가 11%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전 과목을 다 2등급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럼 이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다, 대입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경희대 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학생은.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라고 하면은. 건국대 쉽지 않죠. 중앙대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밉니다. 성균관대 못 가죠. 교과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안 되죠. 아주 평범한 일반고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11% 정도까지, 2등급이면 11%까지거든요. 학교에서 11% 정도의 교과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을 뽑기를 주저한단 말이에요. 안 가요. 이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편 안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1등급을 받고 지원을 한 학생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사 특목에서 1등급을 받고 온 학생이 있고 아주 평범한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아서 지원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명문 일반고라고 하는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고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셋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자사 특목에서 10% 안에 든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1등급 체제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학생들을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명문 일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명문 일반고에서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2등급, 2.1등급, 2.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면은 지금 고려대학교를 가고 서울대를 지원해도 갈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이란 말이에요. 자사특목은 말할 것도 없죠. 의대도 가죠. 2등급 수준이면은. 근데 평범한 일반고 수준에서 1등급을 받고 왔다. 내가 10%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현 시스템에서도 9등급제 시스템에서도 2등급을 받고 지원하면은 못 붙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바뀐 체제에서 1등급을 받고 지원했다. 아, 얘는 검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이 내신 이외의 검증 장치를 더 만들겠죠. 뭘 만들겠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인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건국대처럼 이제 정량적인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학생부 내용에 대한 비교과에 대한 서류평가를 또 추가로 70%는 내신 성적을 보고 30%는 이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뀐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 명문 일반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평범한 보통 수준의 일반고는 1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비해서 1등급의 힘이 빠져요. 명문 일반고나 자사특목고의 1등급은 그대로 그 위력을 유지를 하죠.
그럼 2등급이 됐어요. 2등급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바뀐 안에서는 40%까지입니다. 이게 기존의 평가 체계에서는 4등급 수준이면 딱 40%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40%까지를 이제 4등급까지를 2등급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명문 일반고에서 3등급 수준, 3.5등급 수준의 성적을 받으면 서울 수도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내용 관리를 아주 잘하게 되면은 경희대학교,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이런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보통 수준의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3, 4등급이면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일부, 지방 사립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성적으로는. 자사특목은 어떨까요? 3, 4등급이면 그렇죠. 2등급으로 고대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2등급을 받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존에 10% 밖으로 밀려난 학생들은 그러면 기존에는 내가 2등급, 3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1점대에 머물러 있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교과 전형이나 혹은 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조금 삐끗해서 가게 되면 이 구간이 크기 때문에 이 큰 구간에서 거의 이건 2등급은 40%에 가까운 성적으로 인정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2등급을 받게 되면은 절대로 이제 지금 안 된다라는 인식이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싹틀 가능성이 크죠. 근데 자사특목고에서는 뭐 2등급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을 때랑 듬성듬성 있어서 뭐 아니면 도가 될 때랑 뭐 그 경우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범한 일반고 내에서는 2등급을 받지 않기 위한 성적 경쟁이 굉장히 과열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안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학생들이 그래 나는 10% 안에 들면 그냥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10%밖에 밀려나면 진짜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신에 훨씬 더 크게 열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사특목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